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서대문구 마을 기록가 활동 중에 이렇게 부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간략하게나마 원장님 소개와 인왕 유치원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83년도에 시작을 해서 올해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쉬고 있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서대문구에 어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유치원을 시작하신 지가 이 유치원이 1978년도였고 원장님은 1983년도에 이 유치원을 이렇게 받으셔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회원동에 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홍제동으로 왔어요. 그럴 때는 홍제동이 좀 시골 같았어요. 제가 울었어요. 무학재 고개를 넘으면서 회원동은 제가 살던 곳은 신세계백화점 옥상에서 놀았는데 왜 이렇게 시골에 이사를 왔냐고. 근데 이제 엄마는 홍제동에 건물을 샀어요. 엄마는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저는 엄청 슬펐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살다 보는데 거기서 이제 대학도 이제 졸업하고 제가 유치원 교사를 그 논현동에서 유치원 교사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압구정동에서 교사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그 3호선 지하철이 그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택시를 타면 20분, 버스를 타면 1시간 반. 그렇게 걸리다 보니까는 이 택시비로 막 봉급이 다 간 거예요. 힘들고요. 1시간 반을.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홍제동에서 한번 해봐라. 그래 추천을 해줘서 조그맣게 하다가 마침 인왕유치원이 폐원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인왕유치원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우물을 그냥 한 39년 동안 그 한우물을 팠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래 있던 유치원이 폐원을 할 때 원장님이 인수를 하셨군요. 네, 하려고 서류까지 막 놓는데 제가 이제 그때 나타나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쭉 39년을 인왕 유치원을 운영을 하셨는데요. 네. 원장님께서는 원래 유아교육에 대해서 뜻이 있으셨는지 교육은 어떻게 받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릴 때 꿈이 고아원 원장이었어요. 그건 이제 엄마가 고아원 원장은 어려운 길이다. 그래서 못하게 막았는데 제가 유치원 원장 하는 거는 참 많이 물어봐요. 그 시기에 어떻게 유치원 원장을 했냐고. 근데 참 우연한 길이었어요. 고2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고문생 집이었어요. 미야 일로 와봐라. 손을 내밀으래요. 손바닥을 내밀었더니 우리 선생님이 너 이혼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은 무심코 한 말이지만 저한테는 굉장한 쇼크였어요. 내가 왜 이혼을 하나 하고 그때부터 이혼을 하려면은 어떻게 나 혼자 자립으로 살아가야 되지? 그 어릴 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 하면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 하려고 했는데 그때 친구들이 막 고등학교 선생님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 안 되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려고 했는데 그 영화를 봤을 때 그 시골에 그 섬에 그 시골 학교 선생님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시골에 있는 선생님 하고 싶다고 하니까 여자가 무슨 시골에 가서 혼자 그렇게 있냐고. 그래서 그것도 또 엄마가 또 반대하고 그래서 뭐를 할까 하다가 유치원 원장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때 그 고문 선생님의 그 한마디에 저는 유치원 원장의 그 꿈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유치원 선생님들의 그 위상이나 네. 많은 선생님들 좀 많이 있었는지 아니면 네, 그때는 어린이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치원은 굉장히 좀 있는 집 아이들이 그래도 교육의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학교도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거기는 유치원이 학교법이에요. 그래서 유아교육과 나와서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가져야지만은 유치원 교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과 같이 학교 초등학교 교사하고 초등학교 교사하고 같았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너무 이걸 무심해서 유치원 원장님들이 굉장히 그 유아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나라의 도움 없이 그냥 유치원 원장들이 사지를 털어서 유치원을 하게 됐어요. 제가 얼핏 보니까 홍제동 안에 지금은 유치원이 꽤 여러 개가 있는데 네네. 당시 홍제동에 유치원이 몇 개나 있었는지 기억하시는지요? 네, 그 당시에 유치원은 홍제동에는 2개뿐이 없었어요. 대학유치원하고 인학유치원하고 서대문구에는 몇 개 있었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유치원보다 성교원이 많았어요. 교회에서 하는 성교원 그리고 정식 인간한 유치원은 많지 않았어요. 그랬군요. 78년도 또 83년도에 네. 그 유치원이 시작할 당시에 네. 유치원 선생님들의 급여는 어땠는지요? 네, 제가 그 강남의 논현동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을 했을 때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12만 원. 그 당시 급여가 12만 원. 짜장면이 50원, 네. 시내버스 요금 80원, 지하철 요금이 81년 기준으로 100원 정도였습니다. 12만 원을 받았으면 많이 받으신 게 맞지요? 저희 과에서 제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강남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받은 우리 과에서 최고 받았어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의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8만 원, 뭐 8만 원, 9만 원, 막 10만 원 이러지 않았을까? 정확히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모두 그 전공자였는지 아니면 전공은 안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유치원은 전공자만 해야 됐어요. 그 당시에도 교육청에서 관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미술학원, 뭐 음악학원, 성교 이런 데서 유치원 스타일을 많이 했어요. 네. 사진을 보고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요 사진이 좀 오래돼 보이는데 네. 예, 요 사진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네, 예, 이 사진은 제가 처음 교사 논현동에 있을 때 교사 생활했을 때인데요. 한 반에 48명이었어요. 교사 한 명이. 그래서 우리 반이었어요. 이 아이가 우리 원장님이시고 처음 교사 생활하면서 이 애들은 참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48명을 혼자서 했던 거 보면은 좀 대단했다. 요즘은 뭐 20명도 많다, 15명도 뭐 많다 막 이러는데 48명을 근데 이때 아이들은 참 조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거나 기억나는 행사가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억나는 제가 학부형은 있어요. 학부형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예. 교사는 뭐 지금도 뭐 같이 연락을 같이 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 사진에 여기 그 귀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요거 이제 그 캠프 사진인데요. 이 아이의 꿈이 유치원 교사였어요. 유치원 때가 너무 행복했다고. 그래서 그 바로 인왕궁 아파트 살았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이제 교사여가지고 잘 알고 이랬는데 이 아이는 꿈이 유치원 교사여서 유아교육과를 가려고 했는데 사실 그 유아교육과가 서울에는 몇 개 되지도 않고 좀 세요. 지방은 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지방은 부모가 이제 반대하니까는 체육과를 갔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도 저희 유치원에 그 후배들이라고 하면서 과자 사탕을 많이 들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월요조회를 굉장히 제가 주최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시간인데요. 그때 와서 내 후배들 하면서 이제 과자하고 대학생이 이렇게 나눠줬어요. 나눠주다가 제대를 나왔으니까 그 이제 뭐 체육 활동을 하면서도 유치부 계통을 맡았어요. 그러다가 꿈이 이제 그 몬테소리 유치원을 어떻게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래도 끝까지 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이제 유아교육과를 가가지고 어디 이제 그 유치원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하고도 계속 꿈을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친정부지에 사니까 우리 유치원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학부형을 아마 7년 생활을 하면서 저희 유치원은 그 도우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재들을 저희는 거의 다 만들어서 이런 책으로 하는 교재가 아니고 엄마들이 다 만들었어요. 수작업을 해가지고 하나씩 하는데 도우미 엄마들이 한 20분씩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를 만들어주고 간식 먹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의 그 친분이 너무 돈독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 막 보고 싶고 막 친해지고 옷도 뭐 나눠 가지고 뭐 책도 서로 나눠 쓰고 그런데 이 기위가 너무 그거를 행복해하고 뭐 잘하고 이런 거를 7년 동안 하면서 유치원에 자기의 그 행복감을 굉장히 여기서 많이 보냈고요. 엄마들하고도 지금까지도 지금 귀가 50 다 돼가 있는 것 같으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지금 퇴원한다고 왔더니 찾아와가지고 자기 지금 캐나다로 아이들하고 공부하러 간다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연락을 하고. 근데 그런 학부형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졸업한 우리 왜냐하면 제가 39년 됐으니까 그때 7살이니까 1회 졸업생이 46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빠가 인왕유치원 나왔어요. 엄마가 나왔어요. 얼마 유진이 유찬이 엄마도 그 삼촌도 나오고 엄마도 나오고 다 졸업한 애들인데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 믿어줘요. 인왕유치원 하면은 원장님이 한 곳에서만 이렇게 오래 하고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유아교육과도 나오고 유치원 교사 생활도 하고 유치원 원장도 하고 그러면서 대학원 박사도 다 유아교육과만 했어요. 그래서 한우물을 파는 진정으로 그 아이를 위한 인왕유치원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네. 처음 그 유치원 시작할 때 네. 받았던 원비랑 네. 맨 마지막 퇴원하기 전에 받았던 원비가 어느 정도 될까요? 기억나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뭐 만 얼마 하지 않았나? 10,000원 정도, 네. 10,000얼마. 제가 강남에 있을 때가 그냥 3개월에 2만 원이었나? 네. 3개월에 2만 원이었던 거 보면 10,000원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강남은 비쌌을 텐데 3개월에 2만 원이면 여기는 제가 강남 스타일로 했다가 홍제동에서 그게 안 맥히더라고요. 그래서 2년, 3년 힘들었어요. 그래서 홍제동화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막 스케치북도 주고 막 색연필도 주고 막 그런 다 주니까 엄마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 만에 홍제동화를 했어요. 아마 퇴원하기 전에는 이 원비가 아마 배원하기 한 20만 원. 배원하기 한 7, 8년 전이 최고 비쌌어요. 60만 원까지 됐으니까. 그때가 더 비쌌군요. 그때는 이제 나라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들이 최고 낸 엄마가 60만 원 정도 냈어요. 뭐 모두 배우고 특강 뭐 이런 걸. 근데 지금은 나라에서 그래도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점점 줄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들이 참 속상했어요. 나는 60만 원씩 한 달에 60만 원씩 냈는데 지금은 근데 그때 엄마들이 사실 많이 내니까는 굉장히 오히려 유치원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자기 아이 더 많이 투자를 하니까는 그 굉장히 열정 있고 이랬어요. 그런데 돈을 조금 자꾸 줄여진 좀 안 내니까 그 가치를 좀 못 느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네. 인왕 유치원만의 혹시 특징이 있었는지 예를 들자면 이 사진 보니까 좀 다른 유치원하고 좀 다르게 네. 운영을 하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인왕유치원의 특징은요, 그 아이들 놀이 중심이에요. 근데 뭐 유치원들마다 뭐 놀이 중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저희 유치원의 마당은 전체가 모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래에서 이 서울에는 그 흙이 없잖아요. 아이들은 흙을 밟아야 돼요. 그래서 또 저희 유치원의 장점은 바로 인왕산이 있고 안산이 있고 그래서 그 자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하고 일단은 자연은 좀 멀어졌지만 유치원 마당에 전체 모래를 깔고 또 모래놀이실이 있고 제가 이거를 원래는 놀이 중심이었지만 제가 더 이거 놀이 중심으로 가게 된 게 어린이집이 무상이 되면서 엄마들이 집에 있는 엄마들도 아이를 안 보고 사실은 1000일 3년은 아이 엄마가 키워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데 이게 무상이 되다 보니까 엄마들이 엄마가 안 키우고 그냥 조금만 되면 어린이집 보내려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엄마들한테 돈을 줘서 할머니들한테도 돈을 줘서 아이들은 3년은 집에서 키워야 돼요. 좀 못 키우는 사람들은 이제 기간에 보내서 제가 그 저희 유치원에 그 구립어린이집 생긴다 했을 때 부총장님한테 굉장히 제가 한 게 그 장애자나 영아를 최고의 좋은 선생님, 최고의 좋은 시설로 해라. 대학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영아다.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고 유치원 지원율이 제일 많았던 게 전두환 대통령 때 그 이순자 여사가 외국 나가다 보니까 그 한국에 유치원 지원율이 낮으니까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마구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질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마구 수만 지원율만 높이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특히 영아는 엄마가 키워야 되는데 이게 어린이집 엄마들이 막 집에서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아이들은 무상이니까 어린이집에 그 보내는 거 너무 저는 막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애들이 앞으로 한 10년 후면 굉장한 문제가 생길 거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때 아이들한테 놀이 중심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면 이 아이들을 치료를 해주려면은 제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기관을 만들든지 제가 유치원에서 해줄 수 있으면 하든지 그런 사명감을 갖고 제가 그때부터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놀이 치료 이런 거에 치료를 많이 갔어요. 그러다가 유치원하고 저한테 맞는 게 놀이 치료였어요. 모래놀이 치료. 그래서 유치원에다가 그 마당에도 모래로 전체 깔고 사람들은 뭐 거기다가 뭐 폐타이어로 다 그 타일 뭐 이런 걸로 이제 밟아도 뭐 더러워지지 않는 보통 깨끗해야 되니까 엄마들은 막 깔끔한 것만 찾는데 깔끔한 것보다 더 위험한 건 자연이에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언니들 모래를 다 깔았더니 어떤 엄마는 이랑 유치원 모래만 없으면 보내겠다 하는 엄마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엄마들이 알고는요 그 모래를 아이들이 묻혀오면 아 오늘은 놀았구나 깨끗하면 오늘은 놀지 않았구나 이제는 아이들이 놀고 온 날은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얼굴이 밝아진 걸 느끼면서 우리 인왕유치원은 그 모래로 마음껏 휘겨가지고 그래서 겨울에도 아이들이 밖에 나가자 정남향에다가 거기서 애들이 엄청 푸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을 좀 힘들어하면 제가 진짜 푸시해서 놀려야 된다 아이들은. 그래서 제가 또 계속 박사도 석사도 이제 부모 교육을 하면서 제가 그 서대문에 부모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제가 강력하게 제가 했어요.
보면 문화체육관에 보면 막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만 많지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부모가 서야 돼요. 우리가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아이만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집에 가면 또 똑같아져요. 네. 그래서 부모를 바꿔놓으니까는 그 치료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석사 때는 부모 교육을 했고 그래서 서대문에 부모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제가 그 열었는데 인원이 10명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강서문화원에서 이거를 알고는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강서문화원에 갔더니 8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3년을 거기서 부모 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만족도가 높았어요. 네.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 시대상에 네. 둘만 낳자라든지 네.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우자 이런 시대도 있었는데요. 네. 유치원에 좀 영향이 있었나요? 그때는 유치원 수가 많지 않아서요. 큰 영향이 없었어요. 아, 그렇게 했어도 유치원생은 네. 많았다. 아이가 워낙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많아서 유치원 애들은 많았어요. 제일 많았을 때가 한 반에 몇 명이었고 또 폐원할 때는 한 반에 한 몇 명 정도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때 옛날에는요, 그 2부 했어요. 오전반에서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후반도 막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장소는 없고 그래서 오후반. 오전반 몇이고 오후반 몇인가요? 오전반은 1시에 하고 2시부터 뭐 4시에 했네. 그렇게 그런 때가 기억이 나네요. 한 3시간 정도씩 나눠서 네, 그때는 밥을 안 먹었으니까는요. 밥을 안 먹고 수업만 했으니까. 그럼 그게 유치원 전체 가능했던 것 어린이가 한 몇 명이 제일 많았을까요? 저희 유치원이 최고 많을 때가 한 130명. 130명까지 했고요. 그러면서 인가 기준이 이제는 철저해졌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한 반에 40명 인가예요. 원래 인가 난 게 두 반 인가 났어요. 그러니까 80명이에요. 인가가 40명, 두 반, 80명.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중축을 하고 하면서 네 반에 90명, 네 반에 90명을 하면서 그때 130명씩 막 하던 거를 거기 이제 교육청에서 그 기준이 이제 철저해지면서 이제 90명. 네. 근데 이제 폐원할 때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고 저출산 때문에 20명으로 폐원을 했어요. 네. 정말 흥망성쇠가 느껴지는 유치원이 130명 정도까지 있다가 네. 20명 정도까지 네. 줄었던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 유치원 주변에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지요? 네. 유치원 환경은요, 솔직히 홍제동은요, 큰 변화 없었어요. 그 인왕 아파트도 저 왔을 때도 인왕 아파트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그 연예인 좀 되게 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인왕궁 아파트도 뭐 병원장, 뭐 교수, 그래서 인왕 유치원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있는 사람들만 보내는 담이 높은 아이들이 그 위에는 사실 산동네였어요. 홍제원 인왕궁 살 때는 그게 좀 변했네요. 그 홍제원 인왕궁이 변했고 그 길가는 거의 똑같아요. 지금 인왕 아파트, 인왕궁 그 도로변 거의 진짜 잘 변하지 않았어요. 광산 아파트, 유진상가 다 똑같아요. 당시에 인왕궁 아파트 등 그 네. 주변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네. 연예인 같은 분들이 네. 많았는데 그때 학부모들 네. 기억나시는 학부모들이나 좀 사람들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거기에 뭐 특별히 뭐 있었다 얘기만 듣지 제가 바깥 생활을 별로 잘 안 하니까. 학부모 중에는 혹시 있었는지요? 부모 중에서는 뭐 대성병원의 뭐 병원장이었던 분이었다 뭐 이렇게 듣고 특별히 그렇게 강남에서는 좀 기억이 나지만 여기서는 네. 좀 네. 네. 그 당시 유치원을 보내는 사람들이 학부모들이 조금 있는 집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네.
그렇다 보면 유치원에 가는 아이와 안 가는 아이가 좀 이렇게 비율로 따지면 네. 좀 있었나요? 그럼요. 유치원 보내면은 엄마들이 굉장히 우리 유치원, 인왕 유치원 보내 이러면서 굉장히 했어요. 못 보내는 애들이 거기가 이제 그 담이 좀 높았거든요. 담에서 그 마당에서 놀고 싶어서 그 위에가 산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이렇게 막 몰래 담 넘어 들어와가지고 애들이 막 놀고 그랬어요. 그걸 허용해 줬어요. 그랬군요. 네. 요 사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유치원의 원복이 네. 언제부터 있었는지, 요 원복은 네, 원복을 제가 이제 몬테소리로 도입을 하면서요. 원래 몬테소리가 없고 모자하고 가방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2002년에 제가 이제 몬테소리를 도입을 했어요. 도입하면서 그때 이제 원복을 하니까 엄마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이들은 안 좋아했어요. 엄마들은 편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별히 기억나는 학생 아까 한 분 또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또 이렇게 좀 기억나는 어린이, 또 기억나는 그 가족이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은 힘들었을 때 학교에서 힘들었을 때 유치원에 이렇게 찾아와요. 그러면은 원장님 나 유치원 때가 참 그리워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저희는 발표회를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했어요. 음악을 괴테가 그랬다 그래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반쪽 인생이고 악기를 하나 다룰 줄 아는 사람은 한쪽 인생이라 그랬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악기 하나 정도는 해주고 싶다. 그리고 겨울에는 밖에 못 노니까 좀 안에서 막 두드리고 막 뛰고 막 이런 거를 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발표회를 시작을 했는데 한 아이가 와가지고 원장님 저는 너무 슬프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는 인터넷 비디오거든요. 비디오를 혼자 켜놓고 봐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이런 아이의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해줘야 되겠다 하고 어떤 아이들은 제가 국악을 했을 때 선생님이 자기 국악 잘했다 그래서 지금 국악학과 가서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도 어떤 할아버지를 또 만났더니 할아버지가 원장님 저희 아이가 원장님 졸업할 때 저는 박사증을 줘요. 그 아이한테 너는 종이접기를 잘한다. 그럼 종이접기 박사. 너는 그림을 잘한다면 그림 박사. 그래서 개별로의 자기의 적성을 살려주는 박사증을 주는데 원장님이 졸업할 때 축구 박사증을 줘서 이 아이가 일본 가서 지금 축구를 선수가 돼서 엄청 잘 뛰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참 보람 느끼고요. 엄마들이 와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 때 아이들이 지금도 계속 모임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참 많이 해요. 엄마들도. 그래서 며칠 전에도 지금 엄마들이 모여서 저를 이제 불러서 하고 있으며 우리 엄마들이 주로 이제 안산 초등학교 많이 가거든요. 우리 엄마들은 굉장히 끈적거리고 모여 있는 엄마들은 인왕이 전 엄마들이라고.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누가 때리려고 하면 다 몰려든대요. 그러니까 좀 가족 같은 분위기. 아이들이 참 이렇게 밀집이 강하고 커서도 30대 40대 가서도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유치원 하면은 저는 참 아이들 공부보다는 행복을 굉장히 추구하는 거거든요. 기억, 추억, 놀이. 그거는 놀이를 많이 해야지 추억이 생기는 거죠. 아이들이 공부할 때 추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학습 많이 나가고 소풍 가도 주로 막 뛰어노는 거. 가서 모두 보고 이거 하려면 그거보다는 아이들이 사실 달리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마냥 뛸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연, 그리고 추억, 행복감 이런 거를 많이 만들고
유아교육은 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뿌리가 건강해야지만 이 나무가 잘 쓰는 거지. 제가 안산에 갔더니 그 태풍에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걸 봤을 때 그 나무들이 왜 쓰러질까 보니까 뿌리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왕유치원 아이들은 뿌리가 탄탄한. 그래서 제가 부모 교육도 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막 12주씩 해가지고 그 엄마들하고 그러니까 아빠까지도 제가 이제 박사하면서 이제 그 부부 치료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 아빠도 받게 하고 이 부부 치료가 만 2세에 문제가 생길 때 지금 마약이니 뭐 쇼핑이니 뭐 그리고 중독들이 만 3세 때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만 3세 이전이 가능한 엄마가 키워주고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나라에서도 투자를 많이 해줘야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딴 데로 막 흘렀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유치원 원생들끼리 결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나요? 친구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결혼은 네, 본인들끼리 했겠지만 네. 잘 모르겠군요. 네. 혹시 원생 중에 네. 유명해져서 혹시 저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직 저한테 오질 않은 것 같아요. 서울대 갔다, 그 카이스트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소리는 저한테 이제 들려오는데, 아직은 이런 사람은. 유명한 네. 사람이 있긴 있는데 원장님이 네. 정보가 없으시거든요. 그렇죠.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디 가면은 아이들이 뭐 이진아 도서관 어디 가면은 나도 인왕유치원 나왔는데 아이들 보면 그런데요. 근데 그 아이들 제가 직접 유치원 가면은 제가 사실 아는데 원장님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많이 알거든요. 근데 나 찾아가도 뭐 나 모르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좀 드리면 78년부터 운영했지만 원장님 83년부터 네. 39년간 네. 졸업한 졸업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졸업생이요. 대체 글쎄 뭐 평균 뭐한 80명씩 잡으면은 80 40. 곱하기 40 정도. 그러면은 졸업생은 그렇게 안 되겠네요. 전체 인원이니까 졸업생들은 한 25명 정도 7세가 25명 두 반 있었던 쪽도 있으니까 한 30명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25 곱하기 80 정도 하면 네. 제가 어림잡아 2,000명 정도로 나옵니다. 네, 매해마다. 네. 어마어마한 네, 진짜 30명 잡으면 두 반일 때도 많았거든요. 50명이 되니까 30명 잡으면은 네. 몇 가지 사진을 보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인왕 유치원은 학예 발표회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사진 보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사실 그 아이들한테 조촐하게 그 유치원에서 하기를 원하는데 그 선생님들은 또 자기네들이 좀 이렇게 해놓은 무대에서 하기를 원하는데 또 무대에서 하니까 아이들이 이럴 때 예쁜 옷을 입어요. 여자애들을 이제 드레스 같은 거를 그 입어보는 게 그 무대에 쓰는 게 그게 아주 이제 여자아이들한테 굉장한 그게 막 그 행복감을 느끼고 추억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요 발표회는 제가 83년부터 올해까지 했어요. 올해는 근데 교실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년을 못했어요. 엄마들이 너무 아쉽다고 아이들도 아쉽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해서 여기 서대문 문화체육관에서 계속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그 발표회가 공연 교육이라고 하고 네. 종합 예술 교육이라고 들었는데요. 83년도부터 네. 계속 하셨거든요. 네, 한 번도 안 빠지고 코로나 시기에도 했어요. 동영상으로 이렇게 네, 촬영해서 네. 보내주신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교실에서 이런데 엄마들을 못 오게 하니까는 못 오니까는 교실에서 해서 촬영해서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끝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만은 아이들한테 겨울이고 또 뭔가 좀 끼를 이때 되면 아이들이 막 발산하는 그거를 두드리고 막 춤추고 막 예쁜 옷 입어보고 막 마음껏
그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현장 체험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 인왕 유치원이 원생들을 데리고 간 서대문 구내나 혹은 네. 서울 시내에 이렇게 많이 가던 지역이 있는지요? 서대문 아무래도 여기 뭐 독립기념관이 뭐 마냥 뛰어놀 수 있는 기간, 또 여기 뭐 그 공룡 있는 거기 자연사 박물관, 안산 좋고요. 인왕산은 저희는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인왕산은 수시로 가고요. 이제 다른 곳은 차로 움직여야 되지만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은 인왕산이라 바로 뒤 인왕산이 있어서 그 인왕산을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산이 많았고 네. 공원이 많아서 네. 그런 숲 체험을 많이 하셨다는 네, 뜻이지요. 네. 혹시 기억나는 행사가 있는지요? 뒤에 인왕산 뒤에서 체육대 했어요. 거기 공터에서 거기 좋았고요. 그 체육대회가 좋은 게 그 부부 싸움 한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더라고요. 이제 부부가 하는 거니까 가족이 하니까 그래서 우리 둘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막 붙어야 되니까 엄마 아빠가 막 게임하고 하려니까 저는 이제 부부 차원으로 체육대회를 뭐 아이만 뭐 엄마만 뭐 근데 아빠 참여 수업도 이제 했었지만은 그렇게 따로따로 오는 것보다는 그렇게 부부가 같이 오니까 아이들도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발표회 때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때 이제는 와서 그러니까 한 집에 가장 많이 온 사람 이제 상을 준다 그러니까 막 13명까지 하나에 13명 시골에서 막 그 얼마나 이쁘겠어요. 할아버지 저도 손녀를 보니까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발표회는 이제 그래서 교실에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 체육관을 빌리니까 그 외부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서대문구에서 처음에 유치원이 몇 개 안 됐었고 네. 특히 홍제동에서는 2개밖에 없었는 네. 유치원이 최근에는 몇 개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하십니까? 최근에 한 6, 7개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은 근데 어린이집이 많이 생겼어요. 유치원은 조금 세우기가 힘들어요. 학교법이라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좀 모든 면에 힘든데 어린이집은 조금 쉬워서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어린이집은 한 몇 개 정도 돼 있을까요? 어린이집은 막 10개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구립으로 많이도 인수도 했지만 한 10개 정도. 유치원은 한 6, 7개 정도. 홍제동에서만. 네, 그러시군요. 네. 유치원 운영하면서 가장 기뻤다거나 혹은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 좀 얘기해 네. 주시겠습니까? 뭐 기뻤던 거는 저희가 부부싸움하고 와서 유치원에 오면 다 잊어버려요. 그 너무 힘들었던 가정사에 있었다 유치원에 오면 싹 잊어버려요. 아이들하고 딱 보는 순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우리 선생님이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는데 유치원에 오는 순간 다 잊어버리니까 남자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남자친구를 끙끙끙 앓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은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헤어졌는지.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너무 속상해서 이제 막 너는 그렇게 했다고 이런 소리도 듣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보면은 그 순간 아이들 보는 순간 굉장히 많은 순간 너무 그 해피 바이러스만 그래서 저도 지금 지다 보면은 참 그 감사해요.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이 직업을 내가 다시 태어난데도 내가 유치원 원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행복을 많이 줬어요. 어린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이 많으셨다고. 네. 제가 그리고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그 사고예요. 다쳤을 때, 그러니까 유치원은 제일 힘든 부분이 안전이거든요. 안전인데 아이들이 다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가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안전의 문제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좀 마음 아픈 일이지만 네. 혹시 기억하고 싶진 않으시겠지만 네. 조금 어려웠던 일들이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놀이터에서 그 밑에 모래인데도 높지 않았는데 이제 떨어져가지고 팔이 뭐 이제 뭐 어깨가 어떻게 됐다고 하는데 보통 의사들이 겁을 많이 주잖아요. 뭐 성장판이 어떻다, 뭐 팔이 그 이럴 때 수술하는 것도 아픈데 또 부모한테 또 그렇게 막 그만 겁을 줬을 때 너무 막 잠도 안 오고 그때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이가 둘이 뒤에가 확 밀어가지고 이제 걔가 이제 다쳤어요. 다쳤는데 이렇게 미네가 또 어떻게 이제 다쳤는데 다친 아이들이 이상하게 또 다쳐요. 이상하게 두 번 연속 다치는 경우가 참 그래서 그거 참 희한하다. 한 번 다치면 말아야 되는데 그 다친 아이가 또 얼마 있다가 또 다쳤을 때 그러니까 그 밀었던 아이가 엄마가 좀 미안해하지 않고 막 그럴 수도 있죠. 쟤도 막 그랬어요.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미네가 또 다쳤을 때 참 이런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고요. 한번 기억나는 거는 이제 할머니가 자기 아이가 누가 때렸다고 왔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나서 이제 왔는데 제가 이제 대화법을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애들은 그럴 수가 있죠. 이런 것보다는 할머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할머니가 원장님은 손자가 없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손자가 없을 때거든요. 네, 저 없지만 그 마음은 알 것 같아요. 했지만 없는 사람이 그 마음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 마음은 없지만 손자는 없지만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는데 그래서 이제 왔어요.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손자 노는 거 보라고요. 보니까 이 손자가 너무 잘 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하고요. 그래도 이 할머니가 마음이 자기는 그 할머니가 이제 막 맨날 맞지만 않나. 그 할머니가 딸이 혼자인 하나인 그러니까 제일 힘든 부모가 딸 하나인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 다음에 딸 둘, 그 다음에 아들 하나. 아들 둘 있는 사람은 괜찮아. 우리 이제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딸만 그 시대에 딸만 하나 키운 이 할머니가 사고나 뭐 있었겠어요. 근데 그 딸이 아들 둘을 이제 손자 둘을 보니 이게 막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소리 지르는데 그래서 요즘은 그 할머니들이 좀 갑이에요. 좀 재력 있으면은 더 위에 서요. 그래서 일단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잘 마음을 놓는데 손자가 밖에서 너무 잘 노는 거예요. 아이가. 그때 이게 아니구나 하고 마음 싹 놓고 네 그러고 갔어요. 그 다음부터 유치원을 못 와요. 행사 때도 못 오고 그래서 저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을 텐데 그 소리 지르고 그게 미안한 오셔도 되는데 저도 그냥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한 번도 못 오시더라고요. 오실 분인데 발표도 와야 되고 좀 졸업 때도 와야 되고 뭐 행사 때마다 와야 되는데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녀를 보니까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얘기해요. 나 그 할머니 마음 이해한다. 진짜 그 손녀 봤을 때하고 그 안 봤을 때하고 그 마음은 틀리구나. 이제 와서 제가 그 할머니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좀 궁금한 게 몇 개 또 있어요. 사진 보니까 네. 학교 경영 우수 사례 상도 네.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요. 네. 상 받은 얘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는요, 교육부 장관상부터 상이라는 상은 다 하고요, 서대문에서 서대문구청, 서대문구 연합회 회장을 처음 생기면서 지금까지 퇴원할 때까지 25년을 회장을 했고요. 요거는 서부교육청에서 91년도에 학교 경영 우수 사례 발표해가지고 이제 우수 사례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례 발표가 어떤 거냐면은
그 당시에 91년도 그 전부터 인왕산을 갔어요. 아이들 데리고요. 그때는 잘 안 갈 때 밖에 나가는 거 아니고 아이들 데리고 막 숙제 시키고 막 학원 스타일로 막 그 우리 아이가 글씨 뭐 많이 알아 이러면은 이제 뭐 엄마들이 그림 좀 잘 그려 학교에서 뭐 그림 붙였어 막 이러면은 막 그래서 그 테크닉 쪽으로 막 그 할 때 저는 이 아이들 데리고 막 산에 가서 뭐 봄꽃 구경하고 아이들 막 산책하고 뭐 관찰하고 이런 거를 많이 해서 이때는 그게 지금은 그게 별거 아니지만 91년도에는 굉장한 그게 우수사례였어요. 장사님 오셨을 때 와, 그러니까 저는 일찍부터 사실 그 교육이요. 저는 그 옛날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때는 뭐 이게 아니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일관성 있게 아주 놀이 중심으로 중간에 이제 몬테소리만 좀 바뀌면서 실내에서는 아이들한테 이제 교구 많은 교구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그 소근육 발달을 많이 하게끔 만들었고 자연하고 벌 삶는 거 많이 나가는 거 뭐 아이들 뭐 친구 이런 거를 사회성 이런 거 중심으로 그래서 우수사례 발표를 했어요. 네. 그 유치원도 그 유행이 있군요. 네네, 그럼 많죠. 저 유행 없이 그냥 지금 뭐 영어 뭐 영어 학원인데 영어 유치원이라고 뭐 영어에 막 부음 불어서 그때는 영어 그렇게 안 그랬거든요. 그때는 글씨, 그림, 뭐 악기 막 이런 거 막 기술적으로 막 그러니까 우리 나이 정도에서는요 엄마들이 많이 학원을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아노 자기가 한인데 못 배운 엄마들은 아이를 무조건 피아노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학원 못 갔으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한이에요. 아이들 교육은 이 아이의 적성을 보는 게 아니라 내 한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학원 5개 유치원 끝나고 5개씩 보내는 남대문에서 뭐 장사하시는 분인데 막 또 가고 근데 원장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가 좋아해요 그러는데 아이가 엄마 눈치 보고 엄마가 이거 내가 하면 좋아할 것 같으니까 좋아하는 그 엄마 비율을 맞추는데 엄마들은 얘가 보내면 좋아한다고 그래서 5개, 6개까지 보내는 엄마를 보고 참 내가 가슴 아파하는데 요즘 엄마들은 자기가 많이 했어요. 응? 자기가 다녀봤어요. 피아노도 이제 한 세대예요. 지금 엄마들은 그러니까 아이 해보니까 나 싫었던 거 간 거 같고 나 뭐 미술도 학원 싫었던 거 한 거 이거 별거 없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고 이 아이들이 이제는 네가 개척해야 돼. 요즘 안 보내고 이제는 자기한테 노후를 엄마들이 잘 현명해졌어요. 우리 시대는 안 그랬거든요. 그냥 목숨 걸어서 그냥 이 아이가 뭐 할 수만 공부 잘하면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 공부 잘하면 불효라고. 유학 보내야지. 지금 우리 세대가 조금 잘하면 이 아이를 내가 못한 한풀이를 유학 보내야지. 유학 보내서 석사 박사 해야지. 뭐 막 자기의 그냥 온 재산을 덜어서 그럼 자기는 거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 엄마들은 좀 현명해서 내가 해봤어요. 우리 때는 내가 못 해봐서 한 거고 지금 엄마들은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또 많이도 안 키우고 하나 둘이니까 나는 이기적으로 사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현명해요. 요즘 엄마들 보니까.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그 부모들 중에 네. 과거에는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네. 좀 전까지만 해도 네. 학부모들이 좀 많이 일을 네.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유치원은 그에 따라서 조금 어떻게 좀 운영을 다르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1시면은 집에 갔어요. 거의 다 엄마들이 집에서 케어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엄마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이 희생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은 비 올 때 우산 한번 못 갖다 주고 비 올 때 유치원 아이들도 챙기느라고 내 아이는 인왕초등학교 보내면서 우산 한번 못 갖다 주고 항상 아이한테 미안해하고 케어 못하고 이랬는데 요즘 엄마들 거의 이제 맞벌이니까는요. 지금은 그 대신 유치원에서 뭐 4시까지 케어를 해주고 6시까지도 해요. 7시 뭐
8시까지도 하는데 8시까지 안 보내고 6시에는 한 5, 6년 전에는 꽤 됐는데 요즘은 또 엄마들이 4시까지만 보내도 누가 케어할 사람을 엄마가 더 늦게 퇴근하더라도 케어해 줄 분을 또 이렇게 도우미를 둔다거나 참 현명해졌어요. 시부모님을 친정 부모님, 조부모님들을 이렇게 하신다 해가지고 내시면은 아이들이 거의 갔어요. 그리고 진짜 케어해 줄 수 없는 분은 그 6시까지 있는데 그 제가 한 4년 전에 5살에 왔는데 언니는 20살이고 늦둥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아침 8시 반에 와서 6시나 6시 반에 꼭 갔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부부가 이제 그 공무원이셨어요. 맞벌이였는데 근데 그 아이가 애가 참 괜찮았어요. 굉장히 좀 이렇게 안정돼가지고 걔 때문에 아이들 늦게 간다고 걔랑 놀려고 나중에 졸업할 쯤 7세 됐을 때 그런 애가 있는데 그 엄마가 졸업하고 찾아왔어요. 한 5월 달에요.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너무 칭찬 많이 한다고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온전히 유치원에서 해준 거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빵하고 양말하고 그 양말 지금까지 제가 그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때 참 네, 보람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 유치원에서 이렇게 안정되게 할 수, 그러니까 여기저기 안 보냈어요. 그 아이는 중간에. 과거 유치원은 1시면은 퇴원을 집에 갔는데 네. 요즘은 4시나 뭐 6시, 네. 심지어 8시까지 운영을 했군요. 네. 네, 8시까지 운영도 했어요. 그 지금은 돌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유치원 10시까지 하는 유치원을 이제 택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뭐 엄청 반대를 했는데도 지금 거의 없어.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10시까지 또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6시에 다른 유치원을 간다는 거는 제가 그때 이제 그 연합회 회장을 하면서도 제가 그거를 그 반대했던 게 거기서만 하는 거는 몰라도 애는 몰라도 그 다른 곳에 가야 된다라는 것은 아이들한테 굉장한 스트레스니까 반대를 했는데 별로 그런 아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려고 네. 합니다. 당시 기억나는 건물들, 유진상가라든지 네. 뭐 정말 그 이렇게 원일 아파트, 이남궁 아파트 네.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 네. 기억나는 점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똑같아요. 어떤 점이 똑같고 어떤 점 건물이 똑같아요. 근데 안에 내부는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요. 인왕 아파트도 옛날에 연탄 보일러였다 그래요. 연탄으로 했는데 지금은 개조했겠죠. 근데 외부 뭐 칠했거나 이런 건데 지금 그래서 재건축 뭐 한다 그러고 가격은 많이 올랐겠죠.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홍제천이라든지 주변의 풍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억하는 게 있다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홍제천이 없었던 거 몰라 개울가인데 이렇게 잘 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홍제천은 잘 원래 없었던 곳인데 네. 기억이 없던 곳인데 네, 기억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현동구청장인가 그때 구청장님이 하고 나서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지역이 변화되는 걸 눈으로 보셨잖아요. 네. 제일 많이 변화된 게 뭘까? 예를 들자면 아파트들이 좀 많이 네, 생겼다든지. 네. 그러니까 산동네가 인왕 아파트 뒤에가 완전 산동네여가지고 진짜 올라가기 우리 그 전에 산타 잔치를 집집마다 갔거든요. 그 아이의 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그 집에 가서 두드려서 그 아이 줬어요. 산타 하신 분이 다시는 안 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문도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도 막 그야말로 산동네였고 막 그 난민촌 같다 그럴까 막 그 중간에 개울물도 흐르면서 뭔가 자우지가 엄청 난민촌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홍제원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왕군이 들어서고
그게 맨이 최고 바뀐 것이고 지금 이제 뭐 길 건너에 현대 아이파크. 현대 아이파크 그게 근데 그거는 좀 조금 낯섰어요. 근데 그 인왕 아파트 뒤에 유치원 뒤에 거기가 완전히 난민촌이었어요. 거기가. 이제 결국 그런 개발 가운데 네. 아파트 단지가 세우면서 네. 결국 폐원까지도 결심하시게 되셨는데 네. 그 과정 중에 아쉬움이라든지 뭐 이런 마음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냥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이렇게 나이 이 정도까지도 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이 시기까지 됐으니까 저도 또 저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더 젊은 사람들한테 운영도 더 젊은 원장들이 더 이어받아서 더 해야 되지 않나 아쉬움이 별로 없네요. 정말 많이 하셔서 아쉬움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후배들이나 네. 우리 원생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네. 지금도 가끔 가보면은요, 엄마들하고 아이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게 이렇게 마당 있는 곳이 없어요. 이렇게 마당이 모래로 쫙 깔려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다 건물로 이어졌지 그렇게 마당으로 해놓질 않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마당이 있어야 돼요. 흙을 밟아야 되고 자연 속에서 놀아야 되는데 대학은 넓으면서 사실 대학하고 유치원하고 바꿔야 돼요. 제가 옥스퍼드 대학 가니까 뭐 건물만 있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학 같이. 오히려 유치원 아이들이 넓은 곳에서 많이 그 뿌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간의 기초적인 곳이 그런 곳이어야 되고 그리고 대학은 뭐 그렇게 넓은 뭐 캠퍼스에서 있으면 너무 좋지만 유치원도 대학같이 해놔야 되지 않나. 제가 옥스퍼드 대학 가면 느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얼마 전에도 학부형들이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문 앞에 턱을 걸면서 그리워한다고. 그리워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내 캠프 하면서 하루 자거든요. 아이들하고 하루 자고 아이들이 그 즐거운 행복한 그 놀았을 때 그 추억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혼났다 이러면 이제 유치원에서는 그런 거 없었는데 아이들하고 행복했는데 이런 거를 그리는 얼굴 같았어요. 저 오른쪽 끝에 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언제적 사진인가요? 이거는 제가 이제 대학교 때요. 유아교육과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용을 좋아해서 무용 그 축제 때 우리가 만들어서 입고 사실 그 시대는요 유아교육이 별로 없었어요. 없어서 전공한 사람들이 전공한 원장들이 전공한 교사가 전공한 원장들이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봉급도 작기 때문에 결혼하면 다 그냥 가정에서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렇게 유아교육을 했고 교사도 했고 원장도 했고 그렇게 지금은 많지만 그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뭐 하다가 그냥 미술학원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 뭐 어린이집 만들고 유치원 이런 원장들이 그 시대는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이렇게 그 시대에도 원장이 되겠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유아교육도 재밌게 했어요. 지금 친구들 만나면은요 하나 재미없었다 그래요. 학교 다닐 게. 왜냐면 부모가 가래서 갔다는 거예요. 유아교육 하면은 시집을 잘 간다고 남편들이 좋아하고 시어머니 자리들이 뭐 좋아하면서 갔는데 자기는 재미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 즐겁고 학교 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축제 때 만들어서 이때는 다 만들어서 이거 만들어서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있네요. 행복한 원장님으로서 네. 이렇게 행복한 유치원 사역 잘 하시면서 마무리하신 거 참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다 드리긴 했지만 네. 그래도 하고 싶으신 말이 좀 있다면 네. 마무리할까요? 네,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래도 그
이제 유아교육을 하면서 제가 그 산 게 회원동에 살았어요. 근데 회원동에 남산 밑에 그 한양교회라고 오래된 교회를 그 다녔는데 그 당시에 유치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아교육과를 다니니까 유치부를 만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치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남산에도 집이 많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그 시대도 많지 않았어요. 집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유치부를 만들어서 이제 행복하게 했는데 차장까지 했어요. 차장은 높은 자리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차장까지도 이제 하고 유치부를 행복하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논현동으로 유치원 교사를 발령을 받았는데 48명을 혼자서 하라고 하는데 첫 수업이 참여 수업이에요. 그 당시에 참여 수업인데 그 당시에 논현동은요 쟁쟁해요. 그 당시에 국무총리가 신현학 씨였는데 신현학 씨 딸, 그 손자가 오고 다 교수, 뭐 의사 다 이런 사람들만 다 모였는데 48살에 48명이 첫해 참여 수업을 하라고 하는데 그때 더 떨린 게 뭐냐면 유아교육과 중대교수 이원영 교수라고 우리 유아교회가 아주 1등 가는 그 최고의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앞에서 참여 수업 한 우리 원장님 저는 별로 떨린 거 몰랐어요. 어리니까 뭐 우리 원장님이 엄청 떨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실습반 원장님이 그 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추직도 그분한테 배워서 이제 했는데 너무 하나도 안 떨렸던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이 끝나고 나서 너무 잘했다고 우리 원장님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저는 뭐 좋은지도 모르는데요.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보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유치부를 그 봉사한 게 그 실무적인 그 경험이 학교에서 이론만 배운 것보다 아이들 데리고 그 봉사한 게 참 헛되지가 않았구나. 그래서 그거를 살면서 항상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모든 봉사는 처음에 그 사람 위한 것 같지만 결국 봉사는 나한테 오는 거다. 이런 거를 지금도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그때는 성가대도 하고 또 이런 봉사를 많이 했는데 봉사를 많이 하면은 결혼을 잘한다고 우리 친구들끼리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혼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사람을 줬나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참 잘했더라고요.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신 임미 원장님 참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